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지난주에 시장도 조금 아무튼 좋지 못했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도, 그죠? 특히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좀 하락폭이 컸죠. 주간 단위로도. 자, 우리 시장도 뭐 지난주에 어쨌든 또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전 저점을 살짝 지킨 그런 이제 상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 주 시장이, 그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한 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은 좀 기로에 약간 서 있다.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털 부분이 될지, 아니면 뭐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락을 또, 그죠? 염두에 둬야 될지,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죠? 만기일로 인해서 거래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지만 거래가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 근데 이제 전번 6월달에 만기 때보다는 뭐 거래는 좀 적은 모습. 그러니까 6월달에 만기는 주가가 위로 오르면서 20일 이평에서 맞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가가 어쨌든 뭐 많이 내린 상태에서 그래도 시초가 대비로는 양봉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저점을 살짝 지금 깨있는 11,500포인트대를 요 전후대를 살짝 깼기 때문에 일단 전 저점을 살짝 이탈한 상태고, 근데 이 부분은 뭐 아무튼 미국 시장이 만기 일과도 조금 연동이 되었지만, 오히려 분봉으로 보니까 오후장 막판 무렵에 주가는 더 좀 상승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부터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던 게, 결국 이제 이 포덱스의 실적 둔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포덱스 CEO가 경제방송에서, 그죠? CNBC인가요? 그 경제방송 그 인터뷰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입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물류회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류회사 쪽이, 뭐 이게 아마 20% 이상 급락을 했죠. 그죠? 그런 부분. 그래, 이제 장 막판에 오후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이제 그동안, 지난주 미국 시장을 보면 전장보다는 후장이 약한 그런 흐름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어쨌거나 어제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시초가부터 이제 포덱스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상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봉 자체는 양보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이 이제 어쨌든 또 화수인가요? 화수가 FOMC 또 회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만약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복구를 해서 다시 1,500 위로 올라 세우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그 이후에 FOMC의 AS의 금리 인상 부분이 지금 뭐 시장에서 아무튼 0.75%포인트가 유력하거든요. 그죠? 유력. 뭐 1%.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뭐 1% 말이 한 번씩 간간히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나 시장에서는 0.75%포인트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9월달만 좀 어쨌든 뭐 이번 주만 미국 시장이 아무튼 저점을 깨지 않고 지탱을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킨다면, 결국은 10월달에는 또 FOMC 회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또 약간 상승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좀 밑으로 한 단계 한다면 또 전 저점 수준까지도, 그죠?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자, 아무튼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보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하니까 일단은 뭐 좀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봐야죠, 지금으로서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부분의 시황 부분을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 시장은 이제 저번에 이제 주가 하락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코스피의 주봉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주봉상 이제 저번 저점, 그러니까 2270포인트대 요 저점은 탄탄한 지지대예요. 그러니까 지지대라는 게 항상 주가라는 것은 뭐 그렇다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고점 때 또 지지대 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올랐을 때의 주가 일봉의 밀집도, 거기가 이제 결국은 깨느냐 아니면 돌파하느냐, 그런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270대, 80대 여기, 60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의 고점이었고, 코로나 이전의 고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그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무려 3개월 동안 그죠. 옆으로 박스권에 갇혀있던,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이 2430이었고, 또 박스권 저점이 2270이었잖아. 여기에 3개월 동안 행보했던 이 구간대에 이제 지금 저번에 6월달, 그죠? 저점을 행성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4주 오르다가 아무튼 또 최근 들어서 쭉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요 2260, 70대, 여기는 뭐 튼튼한 지지대를 보여주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번 주에, 어쨌든 지난주에도 꼬리는 달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게 보시면, 셀트도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번 주, 이제 주봉상으로도, 지금 주봉이 계속 하락 추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22등 평균선인데, 20주 이평인데, 아무튼 20주 이평의 저항을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많이 돌렸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돌렸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저점을 조금 높이는, 그러니까 저번 저점이 2276포인트였으니까, 이 저점보다 좀 높은 상태에서 이번 주 양봉을 낸다면, 지금 3주 연속 주봉상으로 양봉이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낸다면 좀, 다행히, 또, 좀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치고. 요거 이제 좀 보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 뭐, 셀트도 이제 이번 주에, 아무튼 그제도 봤지만은, 주봉상, 지난주까지만 참 괜찮았는데, 그죠? 지난주에 어쨌든 약간 지금 이제 저점을 이탈했어요. 20주 이평도 조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만큼 이제 회복이 또 복구가 중요하다. 근데 그 부분은 시장에 이제 얼마큼 빨리 주가가 좀 움직여 주느냐 그런 차이인 것이고 이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중요한데 이번 주에 어쨌든 뭐 셀트는 호재와 악재가 나왔지만 결국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사실은 앞에 봤지만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이제 셀트는 아무튼 바이오 또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부분도 약간 또 악재로 작용이 되었었고,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에 유럽 학회에, 그죠? 암학회에서 호재 2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시장과 미국의 또 바이오 행정 명령 부분이 좀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셀트가, 주간 단위로 공매도가 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4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 연휴 월요일 날은 또 쉬었잖아요. 휴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한 23만 주 정도 공매도가 나왔는데 그 공매도 부분에서는 결국은 들어오는 수급을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한 공매도였다. 근데 그 공매도 창구가 모간스탠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매수를 한 창구가 HSBC인데 그 HSBC가 이제 과연 셀트의 우호적인 창구일까 부분을 이따가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 공매도가 주간 단위로 크게 나왔지만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HSBC가 흡수를 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또 미국 시장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다.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시장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이 여기서 뭐 하락을 하면 우리도 하락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면 미국이 이번 주에 이제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만 좀 미국이 버텨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제 10월 달에는 뭐 금리 그죠 결정이 FOMC 회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금요일 날도 보면은 미국 시장이 만기일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경기 둔화하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그죠 이제 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 좀 둔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제 퍼스텍 CEO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과연 이번 9월 달에 0.75%포인트 인상하고 그 다음에 뭐 과연 크게 그렇게 인상을 그죠?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워낙 뭐 주가가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우리가 안에 셀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시장에서도 지금은 좀 수급이고 그러니까 호재든 악재든 이렇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차이인데
이번 주에 셀트가 사실은 주가는 뭐 어쨌든 좀 하락세, 그러니까 지지대를 약간 이탈은 하기는 했어요. 그죠? 이탈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거는 셀트의 이제 공매도, 그죠? 이번 주에는 사실은 공매도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주가가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르는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공매도 눌러버렸으니까. 자, 이제 16일 날 셀트가 공매도가 49,000주. 그리고 15일 날, 목요일 날이었죠. 71,000주. 화요일 날 82,000주.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지난주 13일 날이죠. 지난주 13일 날. 13일 날, 13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이 24,000.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요일 날. 화요일 날이 이제 82,000주가 나왔는데, 화요일 날은 미국의 바이오 행정 명령이 나왔던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매도 수량이 23만 주,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4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동안에 일주일보다도 더, 5일보다도 더 훨씬 크게 나왔다 해서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모간스탠리 쪽을 통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국내 창고, 그죠? 삼성증권을 통한 몸통.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매도는 결국은 셀트리온의 공매도 몸통이 갖다 눌렀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공매도 수량은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대차를 많이 빌려 와야 되는데 오히려 셀트는 기존에 있는 대차 잔고를 그죠? 얘들이 갖다 사용을 했다는 부분 자체.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 주 이제 공매도 수량이라든지 이걸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지난주에 결국 이제 셀트를 보면 그래도 외국계 창고 쪽 외국인들이 79,000주 매수예요. 그죠? 그러면 지난주에 셀트를 눌렀던 주가를 하락시켰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기관들이에요. 10만 주 팔았으니까. 그죠? 기관들 중에서 누구?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6월달이나 뭐 7월달이나 이때도 기계가 팔고 사람이 산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 기계도 약간 팔았지만 사람들까지도. 그죠? 그게 이제 보험도 지난주에 3,000주. 그죠? 매도. 투신이 24,000주 매도. 약간 역할을 많이 했죠. 사모펀드가 29,000주 매도. 연기금도 지난주에 31,000주. 그래서 기계보다는 지난주에 사람들이 팔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위적인 부분도 약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기금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또 이쪽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은 유입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아무튼 외국계 창고 쪽은 어쨌든 셀트의 공매도는 외국계 창고 쪽으로 통해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수급되고 거기서 회수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쪽은 이제 기계 인위적으로 그죠? 뭐 찬명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난주에도 매수했다는 거.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이제 23,000주 매수니까 그게 큰 상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이제 어쨌든 뭐 주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8월 달부터 9월 금요일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72만 주 매수해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물론 주가가 좀 하락하고 속은 상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세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를 이제 추세라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봉의 추세, 뭐 월봉의 추세, 그죠? 근데 이제 수급도 마찬가지로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게 추세가 하락 추세잖아. 수급적인 부분으로. 계속 팔고, 하루 이틀 사다가 또 팔고, 이런데 셀트는 뭐예요? 하루 이틀 팔고, 오히려 일주일 사버리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약강이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해요. 반면에 기관들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금융투자죠. 그러니까 8월 달에 기관들이 15만 주 매수했는데, 어쨌든 금융투자 쪽 애들이 기계적인 부분, 16만 주 매도. 이건 이제 전체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크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범이 누구예요, 결국은? 사모펀드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삼성증권을 통한 자산운용사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셀트의
공매도의 주체는 누구야? 대한민국의 기관들이라는 거. 그것도 자산운용사라는 거. 그죠? 운용사에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연기금이 됐던, 그죠? 뭐 보험이 됐던. 그런데 이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도 치지만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 쇼커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개인들이 결국은 그 이후에 아무튼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했지만 87만 주 팔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든 다른 주식을 보면 뭐예요. 그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오히려 매수를 하는데 셀트를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범인은 그럼 누군가? 금융투자는 시장이니까 결국은 사모펀드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물량을 크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주가를 상승시킬 때도 얘들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좀 흥분하는 부분에서 주가 눌러야 되는 부분에서만, 그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84,000주로 셀트의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6월달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게 6월달부터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죠? 셀트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그래서 6월달 이후에 160만 주 매수야. 외국인들이. 기관들 190만 주 매수입니다. 그래도. 근데 누가 팔았어? 사모펀드가 10만 주 매도했죠. 최근에 8월달에. 그죠? 근데 여전히 보험도 20만 주, 투신도 18만 주, 연기금도 165만 주 매수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397만 주 매도예요. 6월 이후에. 그러면 추세적인 수급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가십니까? 그리고 이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 또 회복이 빠르다는 뜻이야. 회복이. 근데 이제 다른 주식처럼 막 이게 꼬이면 수급이 꼬이고 사고 팔고 뭐 이쪽에 보험도 주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셀트는 명확하게 매도와 매수의 주체가 나타나잖아. 그죠? 최근에 어쨌든 8월달 이후에 9월달에 주가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바로 사모펀드라는 거. 이게 확실히 나타났잖아요. 이게. 보세요. 자, 8월달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이놈들도 시장이 꼭 하락할 때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욱더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올해 그리고 6월 이후에 계속 매수했던 외국계라든지 연기금은 팔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월달부터는 왜? 블록딜 이후니까, 블록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팔기 시작을 하기는 하죠. 그죠? 왜? 아직도 블록딜 물량은 남아있으니까. 5% 미만이어서 그렇지. 테마싸게. 그래서 4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230만 주 매수해요. 기관들이 190만 주 매수입니다. 4월 이후에도 봤더니 누구야? 사모펀드는 매도한 거. 결국은 사모펀드들이 매도를 했던 게 언제부터? 9월 들면서부터 주가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약간 추세를 좀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시장이 좀 걱정은, 시장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죠? 그 셀트도, 8월이든 9월이든 혼자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빠진 것이고, 좀 지수가 하락을 하면 좀 조금 더 많이 빠질 때도 있었고, 밤에도 또 지수 하락에 비해서 오히려 올랐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사모펀드가 주범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 쪽 보세요. 5천주 매도잖아요. 이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자. 반면에 개인들이 460만 주 팔았잖아. 응?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 제가 연초부터 이런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제가 수급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수급의 추세가 변하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단기적으로 추세가 변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추세가 이거 막 변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에 공매도를 막 쳤는데, 그죠? 그 공매도의 안에 내용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공매도가 나왔는지, 과거처럼 그냥 주가 빼뜨리려고, 죽이려고 다시 한번 더 공매도가 나오는 물량인지, 그렇지 않는 물량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은 올해인데, 올해 외국인들이 100만 주예요, 여러분들. 109만 주 냈습니다. 응? 올해 일부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성장주밖에 없어요. 그죠? 일부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여러분. 그리고 셀트리온. 그럼 보세요. 셀트야 공매도 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이든 현대차든.
셀트는 그나마 좀 공매도들이 끼어 있으니까. 그게 누구? 대한민국 기관들이. 만약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면 쇼커버 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올해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은 100만 주, 109만 주 매수입니다. 기관들 153만 주 매수예요. 개인들이 420만 주 팔았어요. 어? 거기다가 또 잠긴 누구? 자사주도 거의 160만 주. 자사주는 유행할 때 사용을 하겠죠.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 자꾸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려고 이 합병에 대한 이슈를 자꾸 끄집어내는데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고요. 지금 합병한다고 해서 시장이 이런데 하루 만약에 이슈로 그죠. 응? 만 10% 15% 끔찍하고 말아.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합병으로 가지고 미수치고 신용친 사람들은 다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합병으로 주식 산 거 아니잖아, 셀트리온. 그러니까 합병을 믿고 미수 신용친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응? 포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 애들도 요 앞에 기자도 그렇잖아, 그죠? 어쩌고 저쩌고. 단기꾼들이죠.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꾼들은요 살아남지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왜 보여드려요? 자, 셀트의 수급을 보면서 자, 삼성전자 우리 시장의 최고의 실적도 좋고 뭐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저평가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 있으니까. 자, 올해 1억 4,800만 주 외국인들이 매도해요. 기관들 1억 2,200만 주 매도해요. 연기금 5,900만 주 매도해요. 전부 다 팔죠. 셀트하고 정반대잖아, 지금. 그죠? 개인들이 2억 6,500만 주를 매수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은 시장의 상황이잖아요. 시장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는 건 당연히 잘 알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미국 경기도 침체되는데. 그럼 시장은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실적만 좋아서가 아니고 성장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죠? 삼성전자는 실적은 좋은데 성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응? 근데 지금 자동차, 현대차가 왜 이런 상황에서 버팁니까? 실적도 좋지만 성장이라는 거 뭐 결국 미국과의 이런 전기차 부분에 연관이 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거를 누가 메이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쪽 제가 왜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비싸니까 그죠? 50만 원짜리 주식을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셀트리온 실적이 안 좋습니까? 성장이 없습니까? 셀트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에요. 그죠? 제약 바이오는 경기 방어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셀트는 성장 산업, 성장주예요. 바이오 시밀러 성장. 앞으로 미국이 결국은 뭡니까? 약가 인하. 그죠? 더 몰아붙이겠죠? 그게 바이오 시밀러. 물론 이제 차후 부분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빠블 좀 진행할게요. 시간이. 자, 지난주에 셀트리온의 매도 상위와 매수 상위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과연 지난주에 주가는 좀 하락하고 수급이 좀, 공매도가 좀 나왔지만, 걱정할 그런 수급인가. 지난주에 뭐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9월 8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전에 선물 옵션 만기 일대로 기준을 한 거예요. 9월 8일이니까. 모간서울이 15만 3천주예요. 모간서울은 똑같아요. 지난주 화수목금 모간서울이 공매도로 친 거예요. 공매도로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은 뭐예요? 금요일날은 국내 기관 삼성창구를 통해서 그죠? 공매도를 친 거죠. 자, 그러면 모간 스탠리가 공매도를 치는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결국은 HSBC 때문에 공매도를 친 거예요. HSBC가 금요일 날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
마지막 그 달일까지 들어온 거죠. 그때 한 4만 9천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뭡니까? 목요일까지 29만 주, 약 30만 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30만 주니까 지난주에 공매도가 한 23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죠? 오히려 더 HSBC가 매수가 많았다. 자, 그러면 HSBC가 여러분 셀트에 있어서 우호적인 창고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창고인지. 근데 HSBC는 셀트한테 우호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간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은 뭡니까? 악의적인 창고잖아요. 목표가를 막 후려치고 주가가 30만 원인데 목표가를 뭐 18만 원 내는 그런 창고예요. 근데 그런 걸 놓고 결국은 걔들 말이 맞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장이 빠져서 그런 거죠. 시장이 빠져서. 시장은 하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HSBC는요. 이거 아마 HSBC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처음으로 레포트를 한번 냈어요. 그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죠? 해외 증권사든 국내 증권사든 셀트에 대해서 레포트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날이 있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데 2013년도에 이제 셀트가 세 장이 지분 매각, 공매 때문에 못해 먹겠다. 주가 하한가 내방 수준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계 증권사인 이 HSBC가 그때는 바이오시밀러가 아직까지 허가조차도 램시마가 됐든 트록시마가 됐든 받지 않은 시절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지금 임상 3상을 마친 셀트리온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7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7만 2, 3천 원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셀트 주가가 2만 6천 원, 7천 원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레포트를 가지고, 그 영문 레포트를, 사전 찾아가면서, 해석해 가면서, 제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여러분, 자, 이 HSBC가 처음으로, 그것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7만 6천이랍니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한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버팁시다. 그때가 2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3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금 저는 HSBC가 그렇다고 하면 주식을 그동안 셀트에서 사고 판 창고였냐?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HSBC는 셀트한테 한 번씩 팔고 사고, 한 번 사면 팔고, 또 팔면 사고, 하루.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방어한 물량이 뭐냐? 방어한 물량이 바로 과거 같으면 들어오면 모한 스탠리가 됐든 또 뭐 골드만이 됐든 멘치가 됐든 국내 눌러버리잖아요. 이번에는 누를 물량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모간 스탠리 몸통이 그것도 순수하게 공매도로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 HSBC가 셀트한테는 우호적이에요, 안 우호적이에요? 저는 우호적인 창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또 행정 명령을 하고 또 홍콩 시장에서 우시바이오가 급락을 하고 그죠? 우리 삼바는 뭐 어쨌든 버텨 연기금이 살려놨으니까 그 상황에서 HSBC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전 또 조금 왜? 어차피 홍콩 은행이니까 홍콩 상하이니까 그리고 셀트한테 과거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레포트를 내고 바이오시밀러가 성장할 것이다. 처음으로 셀트에 대해서 레포트를 낸 창고였기 때문에 아무도 내지 않았을 때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죠. 그래서 모간 스탠리 물량 오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공매도니까 어쨌든 다시 그럼 공매도니까 외상으로 지금 갖다 들이대 놓은 거야. 주가 올라가면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조금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번 주, 그 사이에 골드만, JP 모건 매수예요. 1, 2, 3위가 4위, 이베스트까지 이놈들도 파생 쪽에 시장 조성이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매도도 마찬가지. 한화. 이베스트가 사니까 하나는 팔고, 같은 물량이니까. 또, 신한, 검은머리. JP 모건이 사니까 신한이 누르고,
그럼 수급의 추세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길게 했어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요건 간단하게 그대로 했던 거니까, 8월 이후에 여러분들, 모간 스탠리가 35만 주 매수예요. 8월 이후에. 그리고 HSBC가 31만 주 매수네요, 여러분. 더 많아졌네요, 그죠? JP, UBS 1위부터 5위가 외국계예요. 골드만 누른 게 아니고 못 올라가게 막은 거죠.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모간 스탠리가 57만 주 냈습니다. HSBC는 35만 주에 더 많이 샀네, 그죠?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죠, HSBC가. 1위부터 6위까지가 누구예요? 외국계예요. 이베스트, 골드만까지 치면은 6월 1일부터 전부 다 외국계예요. 그럼 다 어디예요? 내국인들이에요. 차명이 됐든 검은머리 물량이 됐든 DB도 21만 주나 팔았네요. DB의 매도는 여러분들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파는 거예요. 이제 못 참겠다. 왜? 세계 정세도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셀트 이거 뭐 미국에서 이거 뭐 행정명령도 그렇고. 자, 올해 4월 1일 블록들 이후에 골드만이 61만 주예요. 모간 스탠리 51만 주예요. UBS 37만 주예요. JP모건 36만 주, HSBC 32만 주, 멜리치 30만 주, CT 23만 주. 뭐 걱정이에요? 매도 1위 키움, 미래, 신한, KB, 삼성, DB, 한국. 뭐 걱정이에요? 여러분, 올해 멜린치 43만 주 1등이잖아. 올해도 보니까 NH는 이제 그겁니다. 이쪽에 자사주니까 1위부터 8위까지가 1위부터 8위까지가 외국계예요. 여러분 뭐 걱정이 됩니까? 삼성전자 빠지니까 주가 폭락할 것 같습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 물론 그렇게 한지 정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코스피 9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갈 때요. 3년 동안 박스에서 박박박 기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여러분 그런 과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주식시장은 뭘 원하느냐?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셀트가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바이오시밀러. 셀트가 미국에다 CMO 공장 하나야. 그죠? 미국으로 옮기면 돼요. 론자 이거 말고 미국 회사에 CMO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셀트는 이제 뭐예요? 신약. 램스메스 신약으로 판매하잖아. 미국에서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공매도가 지난주에 조금 늘었어요. 그죠? 지금 이제 255만 주예요. 그러니까 한 10몇만 주 정도 늘었죠. 그건 왜? 아마 월요일 정도까지도 공매도는 늘 거예요. 월화 정도까지도. 그죠? 모간스탠리 부분도 있고, 지난주에 공매도가 좀 쳤으니까, 가장 주한단을 가장 많이 쳤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255만 주. 그죠? 그러나 여전히 1300만 주에서는 추세가 하락 추세다. 빠져나가는 추세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대차 잔고라고 그랬죠. 766만 주예요. 최저치예요. 그럼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빌려다 놓는데 지금 셀트는 주식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빌려놓은 주식에서만 일부 공매도를 좀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주는 거잖아. 그죠? 과거 같으면 공매도가 늘 때는 대차 잔고도 막 20만 주, 30만 주, 막 50만 주씩 늘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는 것은 크게 공매도를 치고 나갈 사항이 아니라는 걸 할 것이고, 지난주에도 HSBC가 들어왔을 때 모간이 누른 거, 공매도 나왔지, 그죠? 금요일 날은 국내 애들이 누른 거야. 국내 애들이 공매도를 계속 많이 뭐 그렇게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이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오히려 사상 최저치다. 그죠? 그리고 신용은 요즘 빠지니까 개인들이 따박따박 또 아무튼 하는 것 같은데 신용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셀트는 수급을 누가 국내 기관들이기 때문에 다 제가 수급을 체크하듯이 기관들이든 공매도 세력들이든 다 체크해요. 여러분. 그죠? 걔들한테는 유리하지만 개인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난주가 조금 지난주 주봉상 사실은 위에 사실 출발을 했다가 밀어버렸으니까, 그죠? 또 지난주에 공매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면, 그죠?
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앞에 제가 미국 시장 시황 부분을 쭉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좀 잘 되기를 바라보자고. 아시겠죠? 셀트는 시장만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 그죠? 금방 또 수급적인 부분을 봤잖아요. 그죠?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이라는 게 뭐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금 주식들, 빠지는 주식들, 바이오, 특히 바이오, 그죠?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쪽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애가 누굽니까? 그죠? 신풍은 제가 제외할게요. 주식도 아니었으니까. 녹십자 여러분들. 녹십자. 보세요. 녹십자 이런 거 좀 보세요. 보세요. 녹십자. 또 저점 깨버렸어요, 여러분들. 녹십자 저번 저점 또 깨버렸다니까요. 저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녹십자 저점 깨버렸어요. 이게 53만원짜리 주식이, 그죠? 셀트가 고점일 때 얘도 53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셀트는 그래도 17만원대, 18만원대지만 얘는 지금 14만 3천원이에요. 셀트보다 뭐 이게 못한 주식이었습니까? 시장에서는. 녹십자. 그렇게 코로나 치료제 때 이 회사 띄워줬잖아요. 정부에서. 그 혈. 그거 됐나요? 또, 백신 SK바이오 사이언스. 얼마 띄워줬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이것도 한때 셀트 사장 체육과 때 36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36만원. 지금 10만원이에요, 10만원. 제가 뭐 왜 삼성바이오하고 비교 안 하냐? 삼성바이오가 그게 지금, 그게 셀트, 시장에 비교할 주식이에요? 그럼 왜? 유통 물량도 없지만, 개인들 물량 안 가지고 있고, 기관들 누구? 셀트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셀트는 기관들이 누르고 앉았고, 그거는 기관들 지키고 있으니까. 중국 우시 보세요. 급락하는데 얘는 오히려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누가 사서? 연기금이 사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 그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아무튼 셀트가 어쨌든 잘 지켜내야 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어깨 쫙 펴십시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용. 그래도 화이팅입니다.